SAS나 영국 델타포스, 델타포스 대부그룹. 강철 부대 시즌 5에 대한 예상?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은 시즌이 끝날 때마다 다음 시즌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다음 시즌을 아니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그 다음 시즌을 예상하던 게 벌써 시즌 벌써 4가 됐으니까 됐으니까 5도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강철 부대 리마스터 있잖아. 리뷰하는 거 박군이랑 이진봉 해서 리마스터 보면은 조회수가 막 30만씩 나와. 이게 요새 컨텐츠에서 20만 30만씩 나온다라는 거 엄청 어려운 거야. 리마스터 같은 게 조회수가 30만씩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유튜브 시대에는 굉장한 관심이라고 생각해. 그만큼 또 화제가 됐었지. 전 시즌도 다 비슷한 틀이었는데 진짜 여군들 나오면서 확 체인지가 되고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리마인드를 시켜주면서 시청자 층을 더 끌어들여 버렸지. 이제는 여성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 시청자들을 등에 업고 다음 시즌이 나오는 거지. 이번에 여군 특집으로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전혀 생각 못 했지. 생각도 못 했는데 야 역시 방송국 놈들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이렇게 관심을 받을 거라고 조차도 생각을 안 했는데 또 이게 또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다음 시즌을 또 기대를 해보자면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40대가 넘었잖아요. 40대가 넘어가고 이제는 시니어 아미라는 부대도 이제 등장을 하는. 만자로 있어? 시니어 아미가? 시니어 나이 50대, 60대. 어디에 있어? 그게 외국에 있나? 국내. 국내에 시니어 아미가 어떻게? 시니어 아미 얼마 전에 예비군처럼 또 훈련도 하고 자원 받아서 아, 할머니까지도 있고. 자원 받아서? 자원 받아서. 어떤 국회의원은 이거 좀 황당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현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5, 60대 되면은 잠이 없잖아요. 그래서 5, 60대 경계병으로 노후에 그런 일자리 창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 뭐 경계 정도야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뭐 충분히 하지. 그렇지. 그리고 경계를 쓸 때 젊은 층들이 더 숙면을 취하면서 그렇죠. 훈련 환경이라든지 질 같은 걸 개선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부사관들도 일반 행정부사관이 있고 훈련부사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부사관들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참 불만을 많이 가졌던 일과 이후의 작업, 제초라부터 시작해서 어떤 보수 이런 거에서 대민 지원. 조금은 아직도 물론 하긴 하죠. 그렇지만 조금은 그래도 본인의 임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군대가 급작스럽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조금씩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철 부대 시즌 5에서는 그 시니어들의 어떤 그런 본인의 출연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거 싹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알다시피 저도 운동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오랜만에 운동 좀 하면은 상체 운동하면 팔꿈치 어깨가 아프고 하체 운동하면은 무릎 골반이 아프고 얼마 전에는 스트레칭을 조금 했었는데 스트레칭을 하고 나니까 지금 이 뒤쪽 허리 쪽이 지금 땡겨가지고 이제는 뭐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러주신다면. 저보다 더 관리를 잘하고 있는 이런 우리 또래에 저는 이 사회 중추 역할을 하는 게 40대, 30대 후반, 40대, 50대 초반까지의 가장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그런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산업역군이라는 제2의 군생활을 사회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 긍지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가야 한다. 그런 취지의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도 저희 딸이 아빠가 특전사 나온 거 직업군이었다는 걸 아직 모릅니다. 그런 걸 모르고 근데 아빠가 한때는 이런 사람이었어. 뭐 이런 거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뭐 계기도 이루어질 것 같고 제가 뭐 하고 싶다는 말은 아닙니다. 불러주면 또 하잖아요. 모르겠어. 모르지. 근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사실 젊은 층 위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잖아. 당연한 거야. 젊고 잘생기고 보기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시청률에 굉장한 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도 지금 계속 시즌이 되어오고 있잖아. 동일하잖아. 말 그대로 정말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들인데 이 가장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힘을 낼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신력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내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이랬었지.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뭔가 다시 갱생할 수 있는 마인드셋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마스터즈라고 하지. 시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3, 40대, 50대까지 이런 사람들이 힘을 잃고 있고 의지도 잃고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게 출연자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모습, 그러면서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모습들, 이런 것도 굉장히 또 흥미가 있을 것 같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 프로그램을 예능적으로도 그렇고 시청률 쪽으로도 그렇고 기왕이면 흥행을 해서 장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득 딱 들었을 때 젊고 잘생긴 사람들은 당연히 다 잘할 수 있지. 근데 정말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나이에도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한테 훨씬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이번에 그 전현선 대원? 어. 전현선 대원이 4강에서 탈진을 하기는 했지만 그 팀에서 제일 막내라고 해서 나이가 어린 줄 알았었는데 음. 나이가 제일 많았다고. 오. 서른. 35? 그러니까 막내인 줄 알고 얼굴도 동안이잖아. 자꾸 존댓말 쓰길래 제일 어린 애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유도 국가대표라는 타이틀과 막내 타이틀이 있었으니까 나이가 제일 적은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검색을 해서 나무위키를 또 봤더니 거기에 나이가 다 나와 있는데 나이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탈진했는지 알겠는 거야. 나이는 제일 많아. 체력이 있어. 근데 막내야. 뭔가 계속 묵묵하게 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던 것 같아. 계속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자기가 제일 먼저 뺐잖아. 제일 먼저 힘들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가 한계치에 왔을 때 그때서 얘기를 한 거지. 이런 걸 봤을 때 진짜로 야, 나이를 먹고 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또 있었고, 뭐 알다시피 707의 홍범석 대원 같은 경우는 나이가 30대 중후반 정도 되지만 현역들보다 더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아유, 뭐 그런 친구들이 마스터즈나 시니어 그 시즌에 나오면 반칙이지. 적당히 아저씨들 배도 살짝 나오고. 아니야, 근데 뽑아놓으면 배 나온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그리고 배 좀 나오면 어때? 예전에 우리 20대 초반에 그 종합격투기를 보면서 음, 40대 아저씨들의 희망, 음, 효도르. 이, 이 왕자 하나 없는 그 음, 몸매의 그 음, 핸드 스피드를 음, 자랑하는 그 효도를 보면서 음, 희망을 품었던 음, 그런 드라마도 뭐 써갈 수 있는 거지. 음. 어쨌든 시니어들을 위한 시즌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또 바로 지원을 해야죠. 예. 만약에 육군을 뽑는다고 하면 제가 지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같이 또 지원하고 또 해야지. 맞아요. 해야지. 그런 계기가 있어야 또 몸을 만들 거 아니야. 모르지. 내년에 언제 시즌을 개시하고 모집 공고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전반기 쪽에 분명히 아마 할 것이고, 왜냐면 이 채널 A에서 이걸 놓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남녀 혼성팀. 뭐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남셋 여 하나 이 정도 비율.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 충분히. 그 다음에 한 포맷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다시 남자 군인들의 특수부대들이 나오는데 외국의 새로운 특수부대. 저번 시즌에 그린벨의 네이비실.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다른 새로운 특수부대가 출연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부대들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지. 대부분 생각하는 게 특수전의 시초, SAS나 영국. 아니면 정말 탑티어라고 이야기하는 델타포스, 델타포스. 티어 1 출신들의 대부그룹. 대북으로. 여러 팀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 우리가 몰랐던 전 세계 특수부대를 소개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재밌을 것 같아서 미국 공군 소속인 나이트 스토커라든지 나이트 스토커. 아니면 노르웨이나 덴마크 쪽도 특수부대가 사실 굉장히 유럽 쪽에서는 유명합니다. 바이킹의 후예들. 노르웨이 미쳤어. 저 이번에 부다페스트에서 펑셔널 피트니스 세계 챔피언십을 하고 왔는데 노르웨이 엄청나요, 선수들. 크로스핏 게임즈도 지금 휩쓸고 있어요, 노르웨이 쪽 선수들이. 노르웨이에서 펑셔널 피트니스가 국가에서 인정한 스포츠가 돼서 선수들이 몇십 명씩 나와. 그리고 다들 막 포디움에 올라가 있어. 나 노르웨이 군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같이 훈련한 건 아니고 우연찮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노르웨이는 평균 신장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하고. 맞아. 일단 우리하고 달라요. 음. 일단 커. 거의 190이 평균 정도 될 듯한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자세한 거를 길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유럽 쪽에 그런 특수부대들, 그리고 의외로 남미, 멕시코 이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군대보다도 그 카르텔과의 전쟁을 계속
가족하고 있는 특수 경찰들 이런 쪽이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 음. 친구들은 밀림에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DEA 마약 수사반 같은 경우에도 거의 특수부대 출신의 특수부대급의 집단이에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었던 팀들을 나오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아니면 미국 알래스카 쪽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디언 해상 구조팀들 그런 팀들도 정말 특수부대 못지 않거든요. 네. 곳곳에 숨어있던 멋있는 부대들을 발굴해주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너무 멀리 가긴 했는데 방송국 네. 놈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음. 방송국 놈들은 델타포스, 데브그루, SAS. SAS 이런 데가 딱 타겟이지. 다시 새로운 그 특수부대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네임밸류의 사람들을 초청을 하겠지,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조금은 내용이 빗나갈 수도 있는데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냐 그러면은 국내에도 탈북자들 중에 북한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예. 와, 생각도 못했지. 북한 특수부대, 어. 특수 8군단. 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은 늘 저는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군 생활 하는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늘 불만이었어요. 제가 정말 힘만 있었으면은 모든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보여지는 북한 특수부대 군인들 물론 강하겠지. 강하고 세고 능력 있고 다 알겠어. 근데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자극적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런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게 첫 번째 시초가 쉬리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경찰 특공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고들만 모인 데입니다, 사실은. 특전사 707, UDT, HID 모르겠고 그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그 검증을 거쳐서 모인 집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센 집단인데 현역 군인들보다 더 높은 그렇지. 레벨의 체력과 본인들한테 맞는 임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인데 그 실이 영화에서 화장실에서 오줌 누다가 목 우두둑 하고 한 번에 이렇게 확 죽어버리고 정말 그냥 병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경찰 특공대. 어. 근데 경찰 특공대를 병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쉬리뿐이 아니야. 너무 그렇지. 많아. 그 경찰 특공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북한 관련된 요원들은 거의 뭐 인간 병기 수준으로 묘사해 놓고 한국 군인들은 특수부대고 뭐고 다 얼빵할 막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 한 번은 MBC 뉴스에서 그런 기사도 봤었어. 쉬리 영화가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특수8군단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뉴스에서 오죽했으면은 특수8군단보다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더 세다 이런 내용까지도 9시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만갑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 강철부대랑 이만갑하고 콜라보 좀 해가지고 북한 특수부대. 와, 이거 조금 근데 정치적으로 나오면은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뭔가. 그렇지. 근데 되게 엄청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긴 하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전에도 지금 북한군 파병 가 있고 그렇지. 뭐 이런 이슈들이 많고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특전사 실전 경험이 없고 북한 애들보다 약하다. 왜냐하면 특수부대 이야기가 나오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나라 일단은 특전사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맨날 우리가 약하대요. 봤냐고. 예전에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리뷰 이런 거를 처음 시작한 게 한 5년 전인가? 5년 아니고 한 3년 된 것 같아. 3년. 강철부대 시작했을 때. 그때쯤 해가지고 밀리터리 이런 게 강철 부대로 인해가지고 막 뜨기 시작하면서 군사 밀리터리 전문가들이 또 많이 등장을 했죠. 등장을 하면서 첫 번째가 그린베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고 저거는 아닌데 잘못된 정보인데 뭐 알다시피 제가 완전 그린베레 골수 빠잖아요. 듣다가 저건 아닌데 싶어서 통화를 하면서 리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사람이 우리 영상을 본 것 같아. 그래.
본 것 같아. 이거는 이제 뭐 추측입니다. 네. 추측. 예. 그러고 나서 바로 그린벨에 대한 특집을 또 하더라고. 본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몇 번 컨텐츠를 하면서 늘 이야기했던 특전사면 특전사지 일반 특전사는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를 또 몇 번 했었잖아. 그 영상도 본 것 같아. 그 사람이 100% 봤어 이거는. 왜냐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일반 특전사라는 말을 입에 절대 달지를 않아. 군사 전문가가 우리 채널을 봐준다면 이거 영광인데? 그게 제 생각이죠. 근데 난 봤다고 생각해.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발끈을 했냐면은 스페인인가 남미 어디에 특수부대를 소개하면서 옆에서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겠죠. 그들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라고 하니 그때 했는 말이 자기 생각에는 우리나라 일반 특전사들보다는 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야. 도대체 일반 특전사는 무엇인가? 쥐가 해봤어? 봤어? 그 사람은 특수부대 출신은 아닌가? 아니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그런 워딩들이 몸담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그리고 특전사가 대부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특수부대로라고만은 인지를 하고 있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이거를 사실 잘 몰라요. HID가 하는 일만큼이나 특전사가 하는 업무를 사실 지금 국민들이 모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특전사 출신 그리고 지금 특전사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들 중에 상당수가 지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임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을 많이 해요. 1년에 일단 3분의 1을 야외 훈련이 무조건. 그리고 제주도에는 한 달씩 한 개의 대대가 늘 상주를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거기에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한 달 내도록 훈련을 해요. 또 겨울에 나가보면은 한평 남짓한 비트 안에서 4명, 5명이 2주를 보냅니다. 훈련을 하면서. 그 추위와의 싸움조차도 굉장히 힘든 훈련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긍심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정말 단순해요. 뽀대가 안 나니까. 폼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늘 707을 동경하는 친구들도 많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독도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들도 잘 모릅니다. 특전사가 1년에 해상훈련을 얼마나 가는지, 동계훈련을 얼마나 갔는지, ATT를 어떻게 하는지, 천령군을 어떻게 하는지, 그 외에 고등산악 뭐 많습니다. 지금 뭐 설명하기도 힘든. 그리고 또 실전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대동소이안의 모든 작전들에 다 투입이 됐었어요. 실제로 그 미류나무 절단 사건으로 불리는 그런 작전부터 해서 실제로 그때는 북한 초소까지 다 폭발을 시켰었죠. 그리고 흑산도 대간첩 작전, 울진 삼척 대간첩 작전, 강릉 무장공비, 김신조 사태, 특히나 울진 무장공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게 저희 고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20년 조금 더 넘었는데 그 시절에 무궁한 전과를 올렸어요. 제가 한 번은 욱해가지고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한때 UDT 붐이 일었었잖아요. 강철부대 시즌 1 끝나고 그러면서 아 진짜 특수부대는 UDT지 특전사 니들은 그냥 특공연대나 아니면 북한의 경보봉 여단 수준 아니냐. 근데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나라 특공연대도 지금 다 부사관 간부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강합니다. 특전사 못지않게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교 대상으로 놓고 비하할 수 있는 부대가 아니에요. 당연히 특전사는 더더욱 그렇고. 제가 그때 한번 열받아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UDT 아덴만의 여명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이번에 CCT가 한번 했었잖아. 저기 철수작전, 아프간 철수작전. 교전은 없었지만 그것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렇지. 잘 해냈고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소말리아 그 난사하는 해적들 상대로 그 대규모 인원이 투입돼가지고 그거 작전하는 게 어렵겠냐. 이 넓은 산에서 최정예 남파 공작원 북한 특수부대 애들 상대하는 게 힘들겠냐. 그거를 다 해낸 게 특전사고 특공연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끔 가장 큰 역할을 했는 게 대한민국 예비군이다.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냐 이거를 뭐 과연 따질 수 있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군대는 다 강합니다. 음, 다 강하고 존경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그 특전사에 대한 그런 사실 요즘 시국이 또 이래가지고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들이 음, 많아서 음, 굉장히 안타깝고 음. 예, 한데 어쨌든 시즌 5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4강전이 끝나면서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지금같이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인구 절벽 시대에 여군들도 징집 대상으로 보자고 하는 이 시점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군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지원율도 분명히 높여줄 것이고 너무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맙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즌이 계속 이어져 가서 더 나은 포맷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또 이런 리뷰도 계속 할 수 있고 또 음. 사회적으로도 군인들이나 소방 경찰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북한군보다 약하다 이런 게 아닌 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음.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조금 더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 시즌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강철부대 제작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저는 강철부대가 계속 존속했으면 하는 사람이고 뭐 강철부대 리뷰만 사람들이 좀 보시고 그 외의 컨텐츠는 아예 안 보시는데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유튜버로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보다는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강철부대에 관련된 리뷰는 계속 저를 또 유튜버로서 키워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속 했으면 좋겠고 격투기 선수 출신이니까 격투기 관련된 컨텐츠도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강철부대를 보시는 분들 중에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서 운동 관련된 컨텐츠도 여기 안 나와 지금 로고가 안 나오는데 운동 관련된 컨텐츠도 조금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올리는 다른 컨텐츠에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여러 컨텐츠들을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서인지 저번에 강철부대 끝나고 그 다음에 피지컬 100 리뷰하고 나서는 거의 올해는 컨텐츠를 안 올렸어요. 안 올렸다가 강철부대 하고 나서 부랴부랴 컨텐츠를 올렸는데 그래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봐주시고 구독자도 소폭 올라갔습니다. 한 18,500명 정도 지금 구독자분이 계시는데 내년에는 2만 명을 좀 뚫어보는 걸 목표로 꾸준하게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우리 박원종 중사랑도 항상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컨텐츠 밀리터리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 있는 컨텐츠가 있으시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박원종 예비역 중사와 한번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작년 연말에 우리 행사하고 나서 연말 인사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지? 작년에 우리 뭐 산타 이거 모자 쓰고 산타 모자 쓰고 인사도 하고 그랬었잖아. 맞아. 벌써 1년 가버렸네. 시간 시간이 진짜 빠르네. 2024년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노래 가사처럼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느낀 점이 저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체감이 되고 있고 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추억이 없구나.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는 시간이 더디게 가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매일같이 놀이터에 나가서 뛰어놀고 매일같이 친구들과의 그런 추억이 있어서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 20대 30대 때 사실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시간만 화살같이 지나간 것 같고 가끔 생각나는 건 뭐 옛날 여자친구 잠깐 이거 재수 씨가 보면 안 되는데. 잠깐 뭐 다 마찬가지일걸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대단한 추억, 뭐 경기도 어려운데 해외 여행이라든지 그런 대단한 추억 만들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의 소소한 그런 추억 만들기, 그동안 내가 못했던 취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용기가 안 나서 하지 못했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만 더 용기 내서 조금만 더 시간 내서 내가 하고 있는 에너지에 한 5% 정도만이라도 그런 쪽에 쏟으시면 본인의 건강과 또 스트레스를 많이 풀 수 있고 또 이렇게 화살같이 빨리 가는 이 세월을 조금은 더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어린 분들보다는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 하실 수 있는 손쉽게, 저는 체육관 운영하고 있지만 다들 체육관에 못 나가시잖아요. 근데 뭔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를 제가 한번 진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운동 유튜버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 문을 닫으니까 헬스장 왜 자꾸 문 닫냐 이러면서 시국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또 올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자, 운동이 정말 여러분들 습관화해야 됩니다. 근데 습관화하기까지가 어렵거든요. 체육관을 가서 어디를 찾아가서까지 하려면 굉장한 의지가 필요해요. 그 의지를 만들기 전까지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가 한번 제작을 하면서 가르치는 영상이 아니라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 저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 컨텐츠를 내년에는 너무 자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개씩이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제 채널 꼭 끝까지 팔로우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지켜봐 주시고, 내년에는 저도 잃었던 초심, 유튜브를 하면서 운동에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가르쳐 드리겠다,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어느새 특수부대 프로그램 컨텐츠라는 유튜버가 되어 있는데 제 직업이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인 만큼 여러분들한테 운동 관련된 유익한 정보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차렷 정리 강철 바로